딤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피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번역하면 이거죠. 만약에 거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아요? 문자와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위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퍼스트 띵 첫 번째로 move outside extension line 치수선 바깥쪽으로 움직일 걸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either 텍스트와 에러 이건 자동으로 알아서 빼줍니다. 화살표 빼줍니다. 문자 빼줍니다. 둘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항상 보조선 안에 위치시킬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때 요거 에러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스트 핏일 때 서클 반지름 10 아니 20 자, 반지름 20인 원입니다. 여기에 반지름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디파이 그다음 에로우로 놓아야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치수선 그러니까 저기 지름하고 반지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메타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두 개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지름,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치수 기입을 할 건데 라인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카피를 할 건데 자, 어레이 4개만 아니네 5개 해야 되네. 다시 어레이 5개 간격은 2mm 간격으로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옆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옆으로 나가죠. 공간이 좁으면 문자가 옆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규칙이 있어요. 요 선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를 여기 찍었고 두 번째를 왼쪽으로 찍었습니다. 문자가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가요. 이거 내가 반드시 여기다 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치하면 이렇게 반드시 옮겨 놓을 수 가운데다 내가 얼마든지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딤 스타일로 조절해 보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거요. 항상 keep 유지합니다. 문자를 extension line between 사이에 항상 문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컨티뉴어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화살표입니다. 자, 이 화살표는 여기 거예요. 근데 이 화살표는 여기 거예요. 이 화살표는 여기 거예요. 이 화살표는 여기 거예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얘예요.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라는 얘기죠.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if 만약에 there do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위치하지 못한다면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화살표가 억제돼 버린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얘는 다시 풀었습니다. 풀어줄까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문자 위치. 자, 텍스트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값에 is not in 위치하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을 그러니까 치수 문자를 좌우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옆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 치수 문자 이렇게 지시선이랑 해서 나왔죠? 바로 요거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만 잡아서, 자, 컨트롤 1, 화살표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뭐로? 뭐 오빌크로 바꾼다든지 도트로 바꾼다든지. 자, 얘는 두 번째 거 또는 넌으로 주면 되겠네요. 없음. 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었구나. 두 번째 거는 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것 없음.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화살표 크기를 전체적으로 조금만 줄여보자고요. 1.5. 그러면 딱 보기 좋네요. 얘는 2.5. 자, 어떤가요? 그러면 딱 보기 좋게 나오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치수 문자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할 때 치수 문자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네, 여기 보시면 over dimension line without leader가 있습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시선 없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누구의 숫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비사이드 양 옆으로 놓든가 아니면 지시선과 함께 얘처럼 이렇게 뽑아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dim 스타일 modify. 자, 그 다음 요거 제가 유즈 오버롤 스케일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치수 축척이요. 요건 치수 축척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이요. 단위가 두 개예요. 프라이머리 유닛하고 얼터네이트 유닛하고 두 개입니다. 지구상엔 단위가 두 개죠.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작업할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보낼 거예요. 인치. 근데 주 단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터네이트를 켜서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이언티픽 과학 지수, 그다음에 디시멀 십진수, 뭐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뭐 아키텍처 건축. 이거 아키텍처 놓으면 숫자가 도분초로 나옵니다. 도분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통 디시멀 쓰죠. 설계 기본 단위가 십진법이죠. 자, 이 십진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도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죠. 무슨 문제냐면 제가 여기를 카피 2.5mm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선을 뽑아봤습니다. 자, 문제 있나요? 문제 없나요? 자, 얘가 2.5가 좌표일까요? 숫자일까요? 이거 좌표예요. 보통 우리가 십진법에서 소수점을 나타내는 건 마침표죠. 지금 쉼표로 나왔잖아요. 바꿔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요. 이래야 소수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디시멀로 놓게 되면 반드시 얘를 바꾸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라인 제가 1500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1500짜리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당연히 축척이 안 맞으니까 숫자가 안 보이죠? 확대. 자, 1500 나왔나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어요. 그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디시멀이 아니고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윈도우 데스크탑이 되면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비활성됩니다. 당연히 소수점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언제 좋냐면 숫자가 커지면 이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그렸는데 뭐 15만이라고 해보죠. 15만이요. 꽤 길죠, 그죠? 15만 밀이면 몇 미터일까요? 네? 자, 숫자가 아예 안 보이죠, 그죠? 자, 딤 스케일. 자, 피트에서 한 120배 해볼까요? 조금 보이네요. 자, 15만 보이시나요? 그럼 몇 미터요? 항상 얘기하지만 공 3개 150m. 이해되시나요? 단위 환산이 되게 빨라져요. 얘가 찍히면 천 단위 자릿수가 찍히면 단위 환산이 되게 쉽고 빨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디시멀은 그게 안 돼요. 페리오드,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야? 라고 헤아려야 되는데 단위수가 나오면 조금 더 편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자, 제가 그냥 대충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딤 스타일 150 올려놨죠? 스케일을. 네. 자, 보이시죠? 숫자 2개 나오는 거 한번 해보시죠. 소수점 자릿수가 2개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제가 여기를 숫자를 딱 맞춰서 했습니다. 25. 역시 자, 이러면 이제 여기 소수점이 안 찍히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 보시면 기본 단위 밑에 프리시즌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소수점 자릿수예요. 얘가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4자리. 그러니까 소수점이 4자리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안 나오네요. 왜? 소수점이 없으니까. 자, 다시 볼까요? 라인 25.5mm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죠? 4자리라 했으니까 4자리가 나오고, 없으니까 안 나오고, 한 자리 있으니까 나오고. 맞나요?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 서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리딩이 있고 트레일링이 있어요. 트레일링은 꼴이란 뜻이고 리딩은 머리란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면 머리의 소수점을 없앤다는 뜻이 돼요. 요건 좀 이따 하고, 지금 트레일링이 체크되어 있죠. 그 꼬리 쪽에 소수점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없어요. 소수점이 없어요. 그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있는 만큼, 내가 보이라고 한 개수만큼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일링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번엔 각도로 가죠. 자, 제가 이렇게 60도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를 안 맞췄습니다. 왼쪽은 각도를 맞췄고 오른쪽은 안 맞추었습니다. 앵글 60도네요.
각도 맞췄으니까 60도. 48도네요. 각도 안 맞췄는데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거 정확한 걸까요? 자, 보세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프라이머리 유닛에 보면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오른쪽에 앵귤러 디멘전이 나옵니다. 여기 소수점이 몇 자리요? 0자리.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소수점 3자리까지 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60도인데 소수점이 없는데 나왔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트레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트레일링이 해제되어 있잖아요. 여기 트레일링을 체크해 줘야만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각도도 똑같이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제가 선을 짧게 그릴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해서 옵셋 0.5mm요. 이렇게 0.5mm를 썼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 0.5mm라고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리딩이라는 거 있죠? 제로 서프레션의 리딩이요. 바로 여기 0.5잖아요. 머리말, 요 0. 요거를 제어하는 겁니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0.5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지금 0000 찍힌 거는 조금 앞전에 트레일링을 빼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카피, 자, 어레이 5개 4mm 간격으로 했습니다. 선을 5개 가지고 안 되네. 이런 하나 더 6개 해주세요. 4mm 간격 6개. 자, 옵셋 5mm. 제가 이렇게 포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포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 간격이 4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런 경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렇게요. 서클,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해서 트림하고, 자, 스케일 줍니다. 한 3배. 다시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스케일 3배 이렇게 줍니다. 얘를 이렇게 확대한 거죠. 요걸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요걸 디테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확대해 주는 거죠. 자, 요렇게 그려 보시죠.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수가 안 맞는 거죠. 확대를 해놨으니까 여기 확대된 치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딤 스케일, 아니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메저멘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쓰면 모든 도면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해놨어요. 그럼 모든 도면의 숫자가 다 2배 커집니다. 2배 커진다는 얘기가 이렇게요. 여기가 원래 4mm인데 8mm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5mm인데 10mm. 그러니까 얘는 30mm가 돼버린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메저멘트 스케일을 제가 1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1이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프라이머리 유닛이 있습니다. 피트 있고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 있네요. 프라이머리 유닛에 스케일 라이너라고 되어 있죠.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다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는 값에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1 나누기 3. 그러면 값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로 나옵니다.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그러면 값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치수 기입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제가 이번에는 50mm 짜리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보죠. 50mm 짜리죠? 자, 50mm 짜리 선 하나 그려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는 대체 치수입니다.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누르면 대체 치수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뒤에 놓을 거냐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밑에 놓을 거냐. 자, 먼저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뒤에 따라 붙습니다.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자, 얼터네이트, 빌로우 밑으로. 자, 밑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똑같아요. 기본 단위 디시멀 또는 윈도우 데스크탑.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멀티플러 for alternate unit. 이 값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자, 이 값을 1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얼터네이트인데 얼터네이트도 여기 트레일링이 있어요. 트레일링 체크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즌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줄까. 자, 요거 얘가 문제입니다. 얘를 곱하는 거예요. 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로 줄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여기다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프터 프라이머 얼터네이트가 2배 커져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0.5로 줄였다가 혹은 2배로 키웠다가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렇다면 프라이머리가 밀이잖아요. 그 애프터 밸류는 이제 얼터네이트는 인치고 얼마를 곱해야 인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죠. 1인치는 몇 밀리죠? 25.4mm죠. 그죠? 1mm는 이렇게 되는 거죠. 25.4분의 1인치가 1mm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만히 다시 여기다 넣어보죠. 1 나누기 25.4. 근데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소수점. 그렇죠. 소수점. 네, 이렇게 바꾸시면 네, 이해되시나요? 이 값이 지금 보면 0.0393700 이렇게 나가는 요 값이 미리를 인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0mm 1.9인치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단위를 모른단 말이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면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인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에도 보면 프리픽, 서픽 있죠? 미리. 자, 오케이. 어떤가요? 미리 인치 달라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톨러런스예요. 공차. 이 치수 공차도 여기서 쓰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치수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쓰면 모든 치수에 전부 치수 공차를 넣는 건데, 사실상 치수 공차는 중요 부위에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부품과 부품끼리 맞닿을 때 조립이 일어나는 구간에는 공차를 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위에는 대체적으로 공차를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공차가 네 가지인데 저 베이직은 안 써요.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값을 두 개를 바꿔야 돼요. 먼저 디비전으로 놔볼까요? 자, 디비전으로 놓게 되면 치수 공차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상한값, 여기가 하한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자의 위치예요. 문자의 위치가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톨러런스에 보면 여기 있네요. 버티컬 포지션. 여기 보시면 바텀, 미들, 탑 이렇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미들입니다. 중간에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중간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중간으로 올려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글자의 크기요.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지금 보시면 자, 어떤가요? 문자가 있고 치수 공차가 있죠. 이 치수 문자의 크기가 얘하고 똑같아요. 이 크기가 0.5가 돼야 돼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가 치수 문자의 1:1이란 뜻입니다. 얘를 0.5로 바꾸셔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딱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치수 문자가 있고 치수 공차가 있고.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다 바꿨으면 이제 톨러런스를 끕니다. 넌. 제가 그랬죠? 중요한 부위에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끄는 겁니다. 자요. 없죠? 자, 컨트롤 1 누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 그럼 얘도 똑같이 밑으로 내리면 공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공차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톨러런스 디스플레이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넣고자 하는 공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티컬 포지션 미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하이트가 0.5로 잡혀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부터 디비전부터 보도록 하죠. 디비전을 보면 여기 로우 값과 어퍼 값이 나옵니다. 얘가 하한값, 상한값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낮은 값 0.23. 그러면 마이너스 0.23이 로우 값. 그 다음에 0.32. 그러면 상한값 0.32로 나오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값을 입력해 보시죠. 하한값이 기본 마이너스예요. 음수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값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겁니다. 상한값은 기본값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넣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도 나오고요, 마이너스도 나옵니다. 값에 따라서. 플러스면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더 크죠. 이런 거 이제 억지 맞춤이라고 해요.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는
하여튼 뭐 헐건 맞춤, 억지 기어 맞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돼요. 맞춤할 때.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하한 값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플러스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이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로우 값에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0.23. 그럼 플러스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0.23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럼 어퍼 값은 기본적으로 값이 플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3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값을 넣던가 혹은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이렇게 플러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를 바꾸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디비전이라는 건 이렇게 상한값, 하한값 나누어서 보는 걸 디비전이라고 하면 시멘트리컬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걸 디비전이라고, 시멘트리컬이라고 해요. 시멘트리컬은 위와 아래가 서로 대칭인 상태, 이런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시멘트리컬로 바꾸면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 요 리밋이에요. 리밋은 어떤가요? 값이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값을 적용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리밋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설계자는 이렇게 씁니다. 설계자는 이렇게 디비전으로 놓고 써요. 기준치수의 허용 범위를, 오차 범위를 측정합니다. 설계자는 이렇게 해요. 50ml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이 정도, 플러스 이 정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현장에다 이렇게 내려주면 아주 욕을 해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자로 이렇게 재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49점 얼마죠? 49점 얼마부터 50점 3위까지죠. 그 아래 값이 도대체 얼마예요? 바빠 죽겠는데 저걸 계속 환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는 도면이 이렇게 가야 돼요. 49.77부터 이해되시나요? 현장 사람들은 저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막 만들다가 자로 딱 쟀는데 맞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바로 측정을, 그러니까 현장은 바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값을 이렇게 줘야 돼요. 하한값과 상한값을 이렇게 줘야 현장 사람들은 측정을 하고 바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오차 범위 아직 멀었구나. 남았네.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설계자는 이렇게 주면 욕해요. 설계자는 이렇게 줘야 돼요. 50ml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리밋이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장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러니까 현장에 보낼 때는 꼭 이렇게 바꿔서 보내주셔야 돼요.